화재로 집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노부부 이야기. 1. 그날 밤의 악몽. 2023년 3월 15일 새벽 2시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오래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0대 후반의 박철수 78세 할아버지와 이명자 76세 할머니 부부는 매캐한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깼다. 여보, 연기 냄새가 나요. 이명자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철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침실 문틈 사이로 검은 연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집이었다. 1983년 결혼하면서 처음 장만한 집. 두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이 뛰어놀던 그 집이 지금 불타고 있었다. 빨리 나가야 해요. 철수 할아버지는 재빨리 아내의 손을 잡았다. 현관 쪽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불길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1층 전기 누전으로 시작된 화재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다행히 침실 창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나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잠옷 차림에 맨발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3월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다. 명자 할머니는 추위에 덜덜 떨었다. 지갑도 없어요. 핸드폰도 안 가져왔어요. 통장도 도장도. 명자 할머니는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누군가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라도 두르세요. 젊은 부부가 가져온 담요를 두 사람은 감사하게 받았다. 하지만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 혹독했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했지만 오래된 건물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3층에 있던 그들의 집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1층부터 시작된 불은 층층이 타오르며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철수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78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평생 모은 게 다 저 안에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잃어버린 것들. 아침이 되어 화재 현장을 확인했을 때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천장은 무너졌고 벽은 새까맣게 그을렸다. 겨우 남은 것은 탄 나무 조각과 녹아내린 금속 덩어리뿐이었다. 40년 전 결혼할 때 장만한 오동나무 장롱. 명자 할머니의 어머니가 물려준 금반지와 비녀.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 손주들의 그림과 편지들. 명자 할머니가 손수 짠 자수 작품들. 철수 할아버지가 40년간 모아온 우표 컬렉션. 아들들의 상장과 졸업장. 가족여행 사진들.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다. 추억도 역사도 정성도 모두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손실이었다.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 모아온 저축 통장은 방 안 서랍에 있었다. 명자 할머니의 금반지는 장롱 속에 있었다. 철수 할아버지의 퇴직금 일부를 넣어둔 비상금 봉투도 불에 탔다. 약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명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폐허가 된 집터를 바라보았다. 소방관이 다가왔다. 전기 누전으로 보입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다치지 않으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목숨을 건진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살아갈 방법이 막막했다. 3. 임시거처. 다행히 은평구청에서 긴급 지원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고시원만 한 작은 방이었다. 3평도 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다. 하지만 비를 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웃들과 교회, 동사무소에서 옷가지와 생필품을 모아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쓰세요. 제가 안 입는 옷들이에요. 저희 집에 여분의 이불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이건 생필품 세트예요. 동사무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가져다 준 옷 보따리,
아주머니가 내민 이불, 공무원이 건넨 생필품 세트를 받아들며 명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자식들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다.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임시 거처에 짐을 풀면서 철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구청에서 나온 긴급생활비 50만 원이 전부였다. 통장도 신분증도 카드도 모두 불에 탔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손발이 멀쩡하지 않소.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젊었을 때도 맨손으로 시작했잖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78세의 나이에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일자리를 구할 수는 있을까? 건강은 버틸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40년을 함께 산 배우자.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온 동반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뿐이었다. 4. 자식들의 반응. 다음 날 서울과 부산에 사는 두 아들이 찾아왔다. 큰아들 박준호 50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고 작은아들 박준석 47세는 부산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준호가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치지 않은 게 어디야. 목숨 건진 게 다행이지. 여긴 너무 좁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사세요. 방 하나 드릴게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집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다. 방 3개 중 하나는 아이들 방이고 하나는 부부 침실이었다. 남은 방 하나를 부모님께 드릴 수 있었다. 아니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부산이 공기도 좋고 좋잖아요. 준석도 권했다. 하지만 그의 식당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들도 살기 바쁠 텐데 무슨 소리냐. 며느리들도 불편할 거고 손주들도 방이 필요할 거 아니냐. 우리는 여기서 지낼 수 있어. 그래도 아버지, 여긴 너무... 됐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너희는 너희 가정이나 잘 챙겨라. 손주들 교육비에 집 대출도 있을 텐데 우리한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 철수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들도 여유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준호는 아파트 대출금 2억 원을 갚느라 빠듯했고 두 아이의 사교육비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나갔다. 준석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아내와 갈등도 있었다. 그래도 생활비라도 드릴게요. 준호가 봉투를 꺼냈다.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준석도 30만 원을 꺼냈다. 아버지, 이거라도 쓰세요. 철수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들이 강권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들들이 떠난 후 명자 할머니가 말했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지만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른 봄의 햇살이 따스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젊은 사람들, 중년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도 보였다. 해봐야지.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야. 우리가 아직 건강하잖소. 명자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해보자.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화재 발생 일주일 후 철수 할아버지는 먼저 신분증부터 재발급받았다. 주민센터에 가서 화재 증명서를 떼고 신분증을 재발급받았다. 은행에 가서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새 통장을 만들었다. 다행히 은행 기록이 남아있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에 보관하던 현금과 귀중품은 되찾을 수 없었다. 명자 할머니도 필요한 서류들을 재발급받느라 관공서를 돌아다녔다. 두 사람 모두 평생 이렇게 관공서를 자주 다녀본 적이 없었다.
행정 처리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철수 할아버지는 78세라는 나이에 고용해줄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편의점이었다.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야간 근무도 있고 체력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파트 경비실이었다. 경비원은 65세까지만 뽑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군데를 다녀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보험 문제가 있어서요. 거절의 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구인 광고를 확인했다. 인터넷을 쓸 줄 몰라서 동사무소 게시판과 지역 신문을 꼼꼼히 살펴봤다. 명자 할머니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 76세의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청소 일, 식당 설거지, 반찬 가게, 보조 등 여러 곳에 문의했다. 6. 첫 번째 일자리. 2주가 지났을 무렵 명자 할머니가 먼저 일자리를 구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자리였다. 하루 4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급 9,620원이었다. 할머니 힘드시면 쉬엄쉬엄 하세요. 무거운 건 제가 나르고 할머니는 계산대랑 가벼운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40대 여성 사장님의 배려가 따뜻했다. 사실 사장님도 부모님 같은 나이의 할머니가 일하러 오는 것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첫 출근하는 날 명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이웃에게 얻은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다. 여보, 잘 다녀와요. 무리하지 말고요. 철수 할아버지가 아내를 배웅했다.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슈퍼로 향했다. 처음에는 계산대 사용법이 서툴렀다. 바코드를 찍고 현금과 카드를 받고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사장님과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손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처음 몇 일은 실수도 많았다. 거스름돈을 잘못 준 적도 있고 물건 위치를 몰라 허둥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성실했다. 조금씩 배워가며 익숙해졌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렸다. 4시간이지만 서서 일하는 것이 76세의 몸에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았다. 여보, 오늘 손님 한 분이 사탕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눠 먹어요. 오늘은 사장님이 유통기한 지난 빵을 주셨어요. 저녁으로 먹어요. 작은 기쁨을 찾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7. 할아버지의 일자리. 한 달여를 헤매던 끝에 철수 할아버지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구로구에 있는 대형 재활용 선별장이었다.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지만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일이었다.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오는 쓰레기들을 빠르게 분류해야 했다.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 비닐 등을 각각 구분해서 담는 일이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 육체 노동이 낯설지는 않았다. 하지만 78세의 몸으로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할배,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함께 일하는 40대 동료가 걱정했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했다. 손놀림이 빠르고 꼼꼼했다. 플라스틱도 종류별로 정확하게 분류했고 종이도 신문지와 골판지를 구분했다. 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 훨씬 꼼꼼하세요. 젊은 동료들이 칭찬했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젊었다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됐을 텐데. 하지만 불평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월급은 180만 원. 명자 할머니의 시간제 일당을 합쳐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다. 임시 거처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다. 새 집을 장만하기는커녕 보증금을 모으는 것도 요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기로 했다. 8. 검소한 생활.
두 사람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다. 철수 할아버지는 6시에 집을 나서야 했고 출근 준비를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했다. 아침은 간단히 해결했다. 슈퍼에서 할인받은 식빵에 계란 하나면 충분했다. 점심은 각자 직장에서 해결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재활용 선별장 구내식당에서 5,000원에 밥을 먹었다. 명자 할머니는 슈퍼 사장님이 김밥이나 도시락을 사주곤 했다. 저녁은 명자 할머니가 일을 마치고 와서 간단히 차렸다. 슈퍼에서 할인받은 재료로 찌개를 끓이거나 볶음밥을 만들었다.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였다. 여보, 오늘은 삼겹살이 30% 할인이래요. 조금 사올까요? 아니요. 그 돈이면 쌀을 더 살 수 있어. 우리는 괜찮아요.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다. 옷은 교회 바자회에서 샀고 신발은 몇 번을 기워 신었다. 겨울 외투는 3년 전에 산 것을 계속 입었다. 휴대폰은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썼다. 텔레비전은 없었지만 필요하지도 않았다.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잤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한 달에 80만 원을 저축했다. 25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생활비 130만 원을 제외하면 그 정도가 남았다. 여보, 이렇게 모으면 2년 후에는 전세 보증금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명자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철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고. 9. 작은 기적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 철수 할아버지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선별장 사장님이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었다. 철수 할배님, 일을 참 잘하세요. 젊은 사람들보다 책임감이 강해요. 결근도 없고 지각도 없고 실수도 거의 없어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이에요. 사장님의 말에 철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이 들어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할머니도 슈퍼에서 인정받았다. 친절하고 꼼꼼한 그녀를 손님들이 좋아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들이 명자 할머니를 따랐다. 할머니, 우리 애가 할머니 보면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가 주는 사탕을 기다려요. 할머니 덕분에 이 동네 슈퍼가 더 정겨워요. 대형마트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오는 이유가 할머니 때문이에요. 슈퍼 사장님도 명자 할머니의 근무 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늘려주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월급이 40만 원 더 올랐다. 이제 두 사람의 월 수입은 310만 원이 넘었다. 여전히 적은 돈이었지만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한 달 저축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10. 이웃의 온정. 여름이 되자 임시 거처의 더위가 견디기 힘들었다. 좁은 방에 창문도 작아서 환기가 잘 안 됐다.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 집사님이 중고 에어컨을 기증해 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 챙기세요. 더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안 쓰는 에어컨이에요. 좀 오래됐지만 작동은 잘 돼요. 집사님과 아들이 직접 와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다. 그날 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여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동네 슈퍼 사장님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싸게 나눠주었다. 빵, 우유, 과일, 반찬 등을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했다. 할머니, 어차피 버려야 하는 건데 가져가세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재활용 선별장 동료들도 점심시간마다 반찬을 나눠 먹었다. 할배님, 집에서 반찬 많이 해왔어요. 같이 드세요. 혼자 먹기 심심해요. 할배님, 이거 우리 엄마가 보내신 건데 너무 많아요. 나눠 드세요. 할배님이 드시면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작은 배려가 모여 큰 힘이 되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밤 기도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명자 할머니도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공책에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었다. 오늘 손님이 주신 과일 맛있었다. 사장님이 휴게실에 냉장고를 놓아주셨다. 여보가 일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다.
교회에서 쌀 10kg를 주셨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10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다. 철수 할아버지가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그만 허리에 무리가 갔다. 아이고, 순간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동료들이 놀라 달려왔다. 할배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디스크는 아니었지만 근육이 손상되어 2주간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병원비로 80만 원이 나갔다. 여보, 괜찮아요? 일은 쉬어야 해요. 명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틀만 쉬고 나가야 해. 월급이 깎이면 안 돼.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그리고 일주일 후 이번에는 명자 할머니가 감기 몸살로 쓰러졌다. 환절기에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었다. 고열의 기침까지 심해서 일주일을 쉬어야 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파서. 무슨 소리요?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요. 하지만 일주일 일을 못하니 그만큼 수입이 줄었다. 그 주는 40만 원을 못 벌었다. 저축 통장의 잔고가 좀처럼 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은 480만 원.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병원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철수 할아버지는 허리가 다 낫자마자 다시 일터로 나갔다. 할배님, 좀 더 쉬시다 오세요. 아니야. 괜찮아. 이래야 돈이 생기지. 나중에 더 아프기 전에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해. 명자 할머니도 감기가 다 낫지 않았지만 슈퍼로 출근했다. 사장님이 말렸지만 완강했다. 괜찮아요.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요. 일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12. 1년의 기록.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2024년 3월 15일. 두 사람은 그날을 기억하며 잠시 묵념했다. 여보, 1년 전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잃었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 저축 통장에는 900만 원이 모여 있었다. 목표했던 2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맨손에서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두 사람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슈퍼에서 할인받은 떡과 과일로 소박한 상을 차렸다. 아들들도 불렀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하시다니.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준석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너희도 살기 바쁜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만큼 했으니 괜찮다. 철수 할아버지가 아들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보, 우리 정말 잘 해냈어요. 명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철수 할아버지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무슨 소리예요? 여보가 더 고생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가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13. 새로운 계획. 1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현실적인 계획을 다시 세웠다. 전세 2천만 원짜리 집은 너무 요원했다. 대신 작은 월세 반지하를 구하기로 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였다. 여보, 이 집 어때요? 임시 거처보다는 넓고 부엌도 있어요. 명자 할머니가 부동산에서 받은 사진을 보며 말했다. 반지하라 햇빛이 잘 들지 않았지만 고시원보다는 훨씬 나았다. 방 하나,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좋소. 한번 보러 가봅시다. 주말에 두 사람은 그 집을 보러 갔다. 은평구에서 가까운 서대문구의 한 빌라 반지하였다. 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문이 나왔다.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오래되긴 했지만 깨끗했고 곰팡이 냄새도 심하지 않았다. 작은 부엌이 있어 요리를 할 수 있었고 화장실도 전용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별도로 5만 원 정도 나와요.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다. 좋소. 여기로 하겠소. 철수 할아버지가 결정했다. 명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금 50만 원을 먼저 내고 한 달 후 이사하기로 했다. 그 한 달 동안 나머지 돈을 모아야 했다. 보증금 450만 원과 첫 달 월세 35만 원, 그리고 이사 비용까지.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철수 할아버지는 초과 근무를 자원했고 명자 할머니는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다. 14. 세보금자리. 한 달 후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다. 저축 통장에서 500만 원을 꺼내 보증금을 냈다. 남은 돈으로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샀다. 교회와 이웃들이 또 도와주었다. 집사님이 중고 냉장고를 기증했고 청년부에서 중고 세탁기를 가져다 주었다. 슈퍼 사장님은 식탁과 의자를 선물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누군가는 이불을 주었고 누군가는 냄비와 식기를 기증했다. 재활용 선별장 동료들은 힘을 합쳐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할배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사 비용 아끼세요. 젊은 동료 서너 명이 와서 짐을 날랐다. 짐이 많지 않아 금방 끝났다. 이사한 날 두 사람은 빈집 가운데 앉아 주먹밥을 나눠 먹었다. 가구도 별로 없고 살림도 보잘것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집이었다. 여보, 우리 집이 생겼어요. 그러게 말이요. 비록 작지만 우리 집이야. 명자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 들어가 싱크대를 만져보았다. 비록 낡았지만 자신만의 부엌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여보, 내일부터 여기서 맛있는 밥 해드릴게요. 철수 할아버지는 작은 거실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반지하라 하늘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공간이었다. 여보, 행복해요? 행복하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행복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 달린 것이었다. 15. 일상의 회복과 소소한 행복. 반지하 월세집으로 이사한 후 두 사람의 생활에 안정이 찾아왔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작은 집이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명자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비록 예전처럼 넓은 부엌은 아니었지만 매일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여보, 오늘은 여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두부도 넣었어요. 어이구,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나는구만. 역시 당신 솜씨는 최고야. 철수 할아버지도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반겨주었다. 따뜻한 밥과 아내의 미소가 있었다. 주말에는 둘이서 동네를 산책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 여보, 저 아이 좀 봐요. 비눗방울 부는 거 좀 봐요. 얼마나 예쁜지. 그러게 말이요. 우리 손주들도 저랬었는데. 여보, 우리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다. 16. 손주들의 방문. 어느 주말 큰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 두 손주가 작은 반지하 집에 들어서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사세요? 그래, 우리 집이란다. 작지만 아늑하지. 철수 할아버지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단다. 얼른 앉아라. 명자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상에 올렸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튀김, 과일이 가득했다. 저축한 돈을 조금 써서 장을 봤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명자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이런 순간이 있어 살아가는 보람을 느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다. 할아버지는 요즘 어디서 일하세요? 큰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재활용품 분리하는 일을 하신다. 쓰레기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지.
철수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말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우와, 대단해요. 환경을 지키는 일이네요. 선생님이 재활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손주의 말에 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다. 손주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할아버지는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네요. 작은 손주가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이 돌아갈 때 철수 할아버지에게 봉투를 건넸다. 아버지, 이거라도 쓰세요. 아니다. 우리는 충분해. 너희가 더 필요하다. 손주들 교육비에 써라. 아버지, 됐다. 너희 마음만 받겠다. 우리는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17. 2년 차의 봄. 2025년 봄이 왔다. 화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저축 통장에는 1,800만 원이 모여 있었다. 두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다. 여보, 이제 지상층 집을 구할 수 있어요. 햇빛 드는 집으로 가요. 명자 할머니가 부동산 광고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이 집이 괜찮소. 돈을 더 모읍시다. 나중에 정말 좋은 집으로 가는 거요.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그래요. 조금씩 천천히 가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박하지는 않았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철수 할아버지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인정받아 조장으로 승진했다. 팀원 5명을 관리하는 역할이었다. 월급이 30만 원 더 올랐다. 할배님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 할배님이 조장 되셨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철수 할아버지는 부끄럽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명자 할머니도 슈퍼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월급도 50만 원 더 주겠다고 했다. 할머니, 우리 슈퍼에서 계속 일해주세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우리 슈퍼의 보물이에요.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 명자 할머니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두 사람의 월 수입은 380만 원이 넘었다.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15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 18. 새로운 이웃들과의 연대. 반지하에서 살면서 새로운 이웃들을 만났다. 옆집에 사는 30대 싱글맘은 두 살배기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명자 할머니는 종종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었다. 언니, 아침 먹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우리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 꼭 잘 될 거야. 포기하지 마. 위층에 사는 대학생은 고향이 경상도라 자취를 하고 있었다. 공대생인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학생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재활용 선별장을 소개해 주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등록금 걱정을 덜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젊을 때 배워야 해. 할아버지처럼 늙어서 고생하지 말고. 할아버지도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서로 돕고 사는 이웃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다. 작은 반지하 집이었지만 사람 사는 정이 넘쳤다.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왔다. 19. 건강 위기와 극복. 2년 반이 지났을 무렵 철수 할아버지가 쓰러졌다. 과로로 인한 고혈압이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다. 할배님, 할배님. 동료들이 급히 119를 불렀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일주일을 입원해야 했다.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입니다.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닐까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약 먹으면서 조심하면 돼. 아직 일할 수 있어. 우리가 목표한 3천만 원까지 거의 다 왔잖소. 조금만 더 힘내자고. 하지만 당신이 쓰러지면 저는 어떻게 해요? 미안하오.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겠소.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터로 나갔다. 다만 사장님과 상의해서 근무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줄였다. 월급이 조금 줄었지만 건강이 더 중요했다. 명자 할머니가 더 걱정했다. 여보, 건강이 정말 더 중요해요. 돈은 천천히 모으면 되잖아요. 당신이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요. 이제 정말 조심할게요. 약도 잘 먹고 무리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20. 마침내 이룬 꿈. 2025년 가을 화재가 발생한 지 정확히 2년 8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저축 통장에는 3,200만 원이 모여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목표를 달성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명자 할머니가 통장을 보며 울먹였다. 철수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기적이요. 우리가 해냈어. 80이 넘은 나이에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모았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2그릇을 시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식당 주인이 서비스로 계란말이를 내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 많으시죠?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여보, 이제 뭐 할까요? 좋은 집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여생을 편히 살 수 있는 집으로.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한 집으로.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집을 찾기 시작했다. 20일.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한 달을 알아본 끝에 두 사람은 햇빛이 잘 드는 2층 빌라를 계약했다. 은평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집이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방 2칸에 거실과 부엌, 화장실이 있는 깔끔한 집이었다. 여보, 이 집 정말 좋아요. 햇빛이 너무 잘 들어요. 베란다도 있어요. 명자 할머니가 집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2층이라 밝았다. 좋소. 여기로 합시다. 이사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다. 재활용 선별장 동료들, 슈퍼 사장님과 단골 손님들, 교회 교우들, 반지하 이웃들까지 모두가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서 저도 희망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새 집에는 작지만 베란다도 있었다. 명자 할머니는 그곳에 화분을 놓기로 했다. 여보, 여기서 꽃 키우면 예쁠 것 같아요. 장미도 심고 채송화도 심고. 그러자고. 당신 좋아하는 장미 꼭 심읍시다. 철수 할아버지는 작은 책장을 만들어 거실 한쪽에 놓았다. 이제는 여유가 생겨 가끔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여보, 우리 집이 정말 생겼네요. 꿈만. 2년 전에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명자 할머니가 행복하게 웃었다. 그러게 말이요.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22.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집들이를 할 때 두 사람은 그동안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다. 작은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명자 할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로 소박한 상을 차렸다. 3일 동안 준비한 음식이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인사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재활용 선별장 사장님이 말했다.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슈퍼 사장님도 말했다.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집들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 두 사람은 빈 거실에 앉았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 그러게 말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요.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철수 할아버지는 명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도 포기하지 않았어. 저도요. 여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80을 넘긴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를 믿었고 함께 걸었다. 23.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 2026년 봄, 철수 할아버지는 81세, 명자 할머니는 79세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일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었다. 철수 할아버지는 하루 4시간만 일했고 명자 할머니도 주 4일만 출근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나오기 시작해서 생활에 큰 무리는 없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다. 느린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과였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죠? 그럼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은 기적 같은 나날들이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했고 적은 돈이지만 넉넉했다. 가장 큰 재산은 서로였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여보, 다시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베란다의 장미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피어났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다시 피어난 두 사람의 인생처럼. 손주들이 방학 때마다 놀러왔다.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학교 글짓기 대회에 썼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로 상 받았어요. 선생님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손주 잘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 우리도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보인다. 아들들도 이제는 안정되어 자주 찾아왔다.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돈을 쓰지 않고 손주들 통장에 넣어주었다. 우리는 이제 충분해. 이건 너희들이 쓰렴. 아이들 교육비에 써. 저축 통장에는 다시 500만 원이 모여 있었다. 혹시 모를 병원비나 긴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이었다. 더 이상 큰 목표는 없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서로 아끼며 사는 것이 목표였다. 여보, 우리 100세까지 삽시다. 같이 오래오래 살아요. 그래요. 건강만 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요. 두 사람은 여전히 그 햇빛 좋은 2층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있어 따뜻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 에필로그 희망의 메시지. 박철수, 이명자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동네 복지관에서는 두 사람을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다. 저희는 78세와 76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자 할머니가 덧붙였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있었고 도와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강연 후 많은 어르신들이 다가왔다.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80세에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아닐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화재는 그들의 집과 재산을 앗아갔지만 사랑과 희망까지는 앗아갈 수 없었다.
오히려 역경은 그들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감사하게 만들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화재가 찾아올 수 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도 그들은 햇빛 좋은 집 베란다에서 장미를 가꾸며 살고 있다. 80대의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모습은 동네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보셨어요? 정말 멋지세요. 그러게요. 저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그들의 삶은 계속된다. 하루하루가 감사이고 매 순간이 기적이다. 80이 넘어 맨손으로 시작해 다시 일어선 그들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한다.